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성과 빈센트입니다. 네, 오늘은 기업 분석실을 총괄하고 계시는 최정욱 실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실장이 엄청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네. 딱 생각나는 게 은행 섹터. 실장님. 그렇죠. 네.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럼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전해주실 내용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요? 은행주 투자는 편안하다? 예. 오. 라고 이제 귀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미국이랑 이란이랑 뭐 협상한다는 기대감으로 이제 이틀째 반등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트럼프의 어떤 얘기에 따라서 뭐 주가는 또 급등락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은행은 조금 이제 투자하기가 보유하기가 편안한 상황인 것 같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은행이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떨어져 가지고 PBR이 은행 평균적으로 0.6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PBR 가장 높은 KB도 0.8배 정도밖에 안 돼서 이제 대표적으로 저PBR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이제 자사주 매입이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버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1분기가 지금 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거래대감이 크게 느니까 네. 실적이 되게 잘 나올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은행 지주사도 증권 계열사가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뭐 장이 좀 급등락을 하더라도 은행주는 하방은 조금 있는 상황에서 주가 올라갈 때 뭐 같이 업사이드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딱 보니까 진짜 편안하네요. 하방은 좀 견고하고 위가 열려 있다. 네. 근데 커버하는 우리나라 은행 금융지주 그러면 참 몇 개 없잖아요. 네. 그 중에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어떤 것이 좋습니까? 근데 사실은 뭐 다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뭐 우선순위를 따지기 좀 어려운데 아무래도 이제 업종 내에서는 KB금융이 리딩뱅크고 이제 외국인이 만약에 이제 순매수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네. 이제 KB를 가장 많이 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PBR이 0.8배 수준인데 결국은 이제 가장 빨리 투구할 수 있는 게 KB거든요. 그래서 KB금융이 이제 가장 무난하고요. 뭐 그 외에 이제 신한지주라든지 하나금융 이런 이제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멀티플이 좀 싸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우리금융 같은 경우도 뭐 기존에 이제 그 CET1 비율이 좀 낮아가지고 상대적으로 KB, 신한, 하나 대비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1분기에 아마 13%를 상향 돌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대형 금융 지주사들은 뭐 큰 차이 없이 두루두루 매력이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외국인이 매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국내 기관이 받쳐주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차트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그 보시면 2월달, 3월달 두 달 동안 사실 외국인이 코스피를 49조 원 정도를 순매도를 했고요. 이제 매도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은행주도 매도가 있겠죠. 근데 네. 이제 1.3조 원 정도로 매도 규모는 이제 좀 적은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국내 기관은 코스피를 한 7.9조 원 순매수했는데 은행주는 1.1조 원을 순매수했어요. 금융으로 보시면 증권하고 사실 보험도 매수를 많이 안 했는데 네. 은행주는 1.1조 원을 샀고 근데 이제 1.1조 원에는 은행들의 자사주 매입분이 대략 한 7,800억 정도를 차지합니다. 요게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국내 기관 순매수 규모가 컸다고 보시면 되고 이 7,800억을 이제 분해해 보면 KB가 대략 한 4,500억, 신한지주가 1,800억, 하나금융이 500억, 우리금융이 1,000억 정도 이제 매수를 했어요. 2월, 3월 두 달 동안. 네. 그래서 한 7,800을 매수를 했는데 지금 상반기에 자사주 매입 소각 예정액이 이 4대 금융지주만 대략 한 2.3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7,800 샀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1.5조 원 정도 대가 남아 있다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뭐 3월, 4월, 5월, 6월, 뭐 7월까지 이게 쭉 이제 매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 예정 금액이 계속되기 때문에 네. 국내 기관 수급은 뭐 계속적으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측면에서 자사주를 매입한다. 그러면 어쨌든 주가에는 상승 종인이니까 말씀하셨던 2분기 때는 또 수급적으로도 은행한테는 편안하게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주가가 반드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뭐 이제 그 시기에 오히려 매도로 대응하게 되면 못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사줄 사람이 있다는 거는 이제 강력하게 이제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버팀목이 되고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분기 은행 순이익이 컨센을 상회할 거라고 보신다고 했는데 네. 이 실적이 좋은 게 주가에는 언제 다 반영이 될까요? 일단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제 작년까지는 그 예대마진 은행의 NIM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떨어지는 국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시면 2025년까지는 마진이 완만하게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1분기는 안 떨어지고 소폭 올라갈 것 같고요. 네. 연간 기준으로 봐도 최소 3bp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최근에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면 3bp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성장은 일부 있고 마진이 좋아지면 이자액은 당연히 좋을 거고 이제 수수료 측면에서는 지금 증권자회사들 이 증권 수탁 수수료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1분기에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거고 금리가 좀 올라서 채권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매매 평가 손실이 조금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되면서 주식 관련된 이익도 좀 있기 때문에 기타 비이자 쪽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충당금도 지금 이슈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낮은 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분기 순이익 제가 이제 은행 지수도 전체적으로 한 6.9조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시장 컨센서스가 한 6.5조 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컨센보다는 상회를 할 것 같고 이 6.9조 원도 사실은 조금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아, 그래요?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되게 좋을 텐데 그럼 주가에는 언제 반영되느냐? 네. 보통 은행주를 보면 실적 발표 전후로 반영되는 경향이 커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 발표 전에는 어쨌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프리뷰를 하면서 실적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먼저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발표하고 나서도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이제 외국인이 후행적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뷰 같은 것들을 사실은 잘 받아들이기보다는 네. 외국인들은 실제로 실적이 딱 나오면 그 실적이 좋냐 나쁘냐를 가지고 또 이제 순매수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시즌 전하고 이후에도 한 2주간에 걸쳐서 은행주가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일본 실적이 나쁠 것 같지 않고 좀 양호할 것 같고 또 실적도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사실 은행은 자본 비율 저희가 이제 CET1 비율이라고 해서 보통 자본 비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제 잘 유지가 되거나 좋아져야 이제 밸류업 주주환원을 더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1분기가 사실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원달러 환율도 네. 사실 조금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좀 어렵지만 이제 바젤3 경과 규정에 따른 이제 하락 요인들이 좀 있어서 일부 조금 하락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일부 은행들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실적 좋고 자본 비율 괜찮으면 당연히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이래저래 실적 전후로 해서 주가가 조금 더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젤3 경과 규정은 어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 이제 사실은 은행들은 바젤3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비은행들은 사실 바로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거가 이제 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 자본비율 하락 압력이 크기 때문에 매년 연간으로 일부씩 이제 매년 1분기에 그 경과에 따라서 위험 가중치를 좀 이제 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율이 떨어지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게 보통 이제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비은행 비중이 좀 있는 은행들은 한 10pp 정도 하락 요인이 있고요. 작년에도 한 10pp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그 정도 하락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반면에 이제 은행 자본규제 합리화라고 네.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은 과거에는 비상장 주식일 경우에는 무조건 400% 적용 이랬었는데 이거를 이제 250%로 조금 완화해주는 방안이 1분기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네. 그게 대략 한 10pp 중후반대 또 플러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고 실적 잘 나오는 거 감안하고 상세 이러면 되겠네요. 상세가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커버하고 계신 종목 중에 대형 지주사랑 중소형 은행들이 있잖아요. 네. 둘 중에 어디에 집중하는 게 지금 시점에 더 유리할까요?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은행주가 오를 때는 대형 은행들이 먼저 오르고 중소형 은행들이 좀 뒤따라서 올라오고 네. 이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근데 엊그저께 그 자본시장 간담회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저 PBR 얘기 나왔었고 사실 밸류업 정책이라는 게 저 PBR 애들을 푸실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얘기 나오면서
뭐 은행업종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도 저PBR 종목들이 주가가 그날 조금 이제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은행도 보면 이제 지방은행들이 PBR이 조금 낮은 편이고요. KB가 현재 기준으로 한 0.8배, 신한이 0.7배, 그다음에 하나금융, 우리금융이 한 뭐 0.6배. 근데 지금 IM 금융 같은 경우는 0.38배로 0.4배가 좀 안 되고 네. BNK도 0.5배가 살짝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 아무래도 중소형. PBR 낮은 종목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가 좀 커질 수 있는데, 근데 그 사실은 은행은 그 종목별로 PBR을 보면 대부분 수익성을 좀 반영을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왼쪽 차트 보시면 이게 이제 은행들 그 PBR하고 PER 현황입니다. 그래서 KB, JB가 0.8배 PBR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해서 지금 IM이 0.39로 제일 낮고요. 네. PER도 뭐 이런 순서대로 쭉 이제 제시가 돼 있는데 오른쪽 그 주가가 형성돼 있는데 오른쪽 그 ROE랑 ROA를 보시면 네. PBR이 높은 애들이 ROA도 높고요. 예. PBR이 낮으면 ROA도 낮습니다. 결국은 이제 PBR이 ROA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고 ROE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결국 ROE가 낮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PBR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싼 거는 싼 이유가 싸다고 있다. 뭐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수익성을 감안했을 때도 더 싸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메리트가 있느냐를 보는 건데 지금 주가 수준에서 중소형 은행들이 시중은행보다 훨씬 더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제 애매한 상황이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금리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대형 은행 위주로 일단은 조금 관심을 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중소형 은행 갖고 계시면 그럼 무조건 대형 은행으로 갈아타야 되느냐? 그 간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형 은행이 먼저 오르면 중소형 은행도 따라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행주는 전체적으로 은행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그 안에서 종목을 어떤 걸 갖고 있느냐는 사실 수익률에 뭐 차이는 일부 있겠지만 네.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네요. 결국 은행주가 편안하기 때문에 2분기에는 포트폴리오에 좀 넣을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이냐 중소형주냐는 굳이 그 미미한 차이로서 모험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밸류업이 중소은행들은 기회일 수 있으나 사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 네. 크게 개의치 말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끝으로 이거 하나 좀 여쭤볼까요? 최근 뭐 카드주들의 좀 들썩임이 있습니까? 들썩임이라기보다는 이제 방어적인 매력이 좀 더 부각이 된다는 거고요. 사실 이제 카드 업황에 대한 어떤 우려는 지난 수년 동안 있었거든요. 네. 뭐 빅테크들 뭐 들어와서 결제 관련해서 네. 뭐 침투할 거다. 스테이블 코인 되면은 이제 더 어려워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네. 사실 실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고요.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매년 취급고도 계속 꾸준히 늘고 충당금도 되게 안정적이고 해서 이익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이 좀 심각하게 조정을 받으면 네. 상대적으로 이제 카드사들은 주가가 안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네. 어떤 논리죠? 그러니까 어차피 쓸 건 쓴다. 뭐 그것도 그렇고 그냥 이익도 안정적이고 뭐 특별한 악재현이 없기 때문에 네. 올라갈 때는 이제 주도주 위주로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네. 빠질 때는 역시 빠질 건 없다. 약간 이제 그런 논리가 일부 이제 작용을 이제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삼성카드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배당락 때문에 그렇고요. 배당락. 네. 1년에 한 번 배당을 하는데 2,800원 배당을 오, 네. 이제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그 정도 주가가 이제 빠지는 수준인 거고 일단 삼성카드는 그 자사주가 한 7.9% 정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일부 좀 주가에 반영되기도 했었는데 네. 일단 삼성그룹주들이 특히 금융그룹 계열사는 생명도 그렇고 뭐 지금 자사주 처분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아직은 이제 안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처분하지 않을 거라고 공시를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대감이 수그러들었는데 어쨌든 상법 개정안 도입되면서 1년 6개월 내에는 해야 되잖아요.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공시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삼성금융계열사들 삼성그룹이 공시를 했는데 한 페이지로 약식으로 A4지로 공시를 해서 내용이 사실 별게 없었습니다. 이제 네. 그거는 뭐냐면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부 방침이고 네. 첫 해니까
조금 이제 번거로울 수 있어서 한 장 A4지 한 장짜리 약식으로 해도 되게끔 이제 그렇게 허용을 해줘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온 거고요. 네. 근데 내년부터는 아마 뭐 제대로 본격적으로 조금 보세요? 나오지 않을까 싶고 결국은 내년 이맘때 기업가치 재고 계획이 좀 의미 있게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자사주 처분 내역 이런 것들이 공시가 될 거니까 그때 되면 조금 뭐 지금보다는 의미 있게 이 기업가치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 최정욱 실장님의 행간을 쭉 읽어보니까 삼성그룹의 그 금융 관련된 계열사는 글쎄 이런 해석이 맞습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뭐 어떻게든지 뭐 지금은 아직까지는 네. 그 재고 계획을 뭐 내고 있지는 않은데 날 가능성이 낼 가능 상당히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최정욱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빈센트, 우리 네. 4월 18일에 맞습니다. 세미나를 한다고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저기 보이시죠? 올데이. 자, 4월 18일 하루 그냥 날 잡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뭐 반응 좋으면 계속 하는 거죠. 총 출동했고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저희 이선엽 장군 또 박병창 이사와 더불어서 저 여주사 빈센트도 자리를 마련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얼굴 뵙고 기념 촬영 좋은 추억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블 밸류업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